안녕하세요. 세정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뭐를 찍어드릴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고객 상담의 고민. 고객 상담의 고민이 또 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분과 상담을 해서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떻게 전달을 해드렸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일시적인 이주택에 비과세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거주를 해야 할까요? 이게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청주에서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과 되게 안정적으로 거주주택으로 이제 집을 잘 거주주택으로 거주를 하고 계신데 집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도 괜찮고 아이들하고 너무 안정적이고 조용하고 주거의질이 굉장히 좋은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나성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대요. 오, 부러웠어요. 그랬을 때 여기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 건 맞지만 거주주택인 청주에서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고생이면 사실은 저 입장에서도 전학을 시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거주주택을 계속 보유를 했을 때 이 나성동 주상복합과 청주에 있는 거주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도대체 얼마가 나올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2주택이다 보니까 6억까지 비과세가 되다 보니까 뽑아드렸고, 그랬을 때 2024년도까지 넘어가니까 대략 한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만약에 주택이 없었을 때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만 보유를 했을 때는 9억까지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2024년도 똑같은 연차를 봤을 때 절반 정도가 줄어드는데 한 500 정도, 보유세가 한 500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시고 나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제가 1주택이었을 때와 이제 2주택이었을 때 보유세를 프로그램을 계산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제 안내를 좀 해드렸더니 500만 원의 가치가 이제 이분도 1년 1억 1,000만 원이라는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은 월급쟁이이시면서 부담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청주에 집을 처분을 하고 아이들이 끝낼 때까지 전세를 거주를 해야 될지 그게 되게 많이 고민이신데 저는 그냥 결론이 뭐 전세로 살게 되면 사실은 그 가치가 그대로 있는 상태고 주택으로 거주를 하시고서 있다가 보면 가치가 물론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상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1년에 그 보유세 500만 원보다는 더 가치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1년에 5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투여를 했을 때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거주하시는데 너무 편리성을 느끼신다고 하시면 저는 아이들이 졸업을 할 때까지는 그냥 거주하시고 계시다가 여기 주상복합 아파트를 이제 좀 임대로 돌리시다가 차후에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을 하면 그때 아파트로 이사를 오시면 어떨까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유세가 5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기는 하지만 이 500만 원의 가치를 거주주택이든 주상복합 아파트든 누군가는 그 500만 원의 상승 가치를 높여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는 해드렸는데 과연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제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세종시 아파트를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청주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있었던 상태셨어요. 그래서 세종시 아파트가 이제 몇 년 안에 처분을 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나요 하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그래서 3위 이름 맞아요. 몇 년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다고 하는데 세종시는 규제 지역이었고요. 청주는 분양권 당시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청주의 아파트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세종시를 3년 안에 처분을 하시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는 여기 종전주택의 양도 기한을 제가 표로 좀 담아드린 거 보이시죠? 그래서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에 대해서는 3년이고요. 2018년도 9월 14일부터 2019년도 12월 16일까지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으면 2년, 조정대상 지역 외에 있으면 3년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12월 17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로 들어가셨으면 1년이었고요. 조정대상 지역 외로 들어가시면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의 분양권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외였기 때문에 3년이 정확하다는 판단이 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청주에 있는 분양권을 좋아요. 이제 등기를 완료된 다음에 세종시 아파트를 3년 안에 처분을 해서 비과세 조건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분양권 당시 이 청주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당시 얘가 무주택이셨냐 유주택이셨냐에 따라서 또 조건이 틀려지잖아요. 분양 당시 무주택이셨으면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유주택이셨으면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 이게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지정이 됐는데 조정대상 지역은 저도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규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권 청주에 있는 아파트는 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3년 이내에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을 하면 세종시는 비과세가 되고 청주의 분양권도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거주를 2년 해야 되겠다. 이게 제 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분양권은 이제 내일 모레 6월 달에 등기를 내신대요. 그러면 등기를 내게 되면은 취등록세는 몇 프로가 나올까요? 여쭤보시는데, 청주의 분양권 당시는요, 2020년도 7월 10일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는요, 매매 계약이거나 공동주택 분양 계약을 포함을 해서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서 1에서 4%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다만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증빙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청주의 분양권은 2020년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1에서 4%의 세율이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 이분도 다시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라고 항상 뒷멘트는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 유튜브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고민이 있으실까? 제가 한참 생각을 좀 해보셨는데, 오늘 유튜브를 뭐를 올려드릴까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늘 고객의 내용이 내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객 상담했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몽땅부동산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상담 내용이 가끔 나올 때마다요, 제가 이제 많은 사례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유튜브 뭐를 고민을 하고 올릴지 생각이 안 날 때는 이런 이야기들도 좀 안내를 좀 해드려 볼 테니까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 채널 좋아요와 구독해 놓으시면은요, 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그 사례를 찾아가지고서 열심히 또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이 주택을 내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궁금하시다 하시면은요, 제가 예전에 안내해드렸죠.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보유세 계산도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따로 일정을 받아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상담 예약을 받아서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